자, 한 달 만에 첫 수출호가 일본의 속내는 오늘 삼성에 관한 수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비가 한 번 온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저는 지금 그 말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속담 비슷한 게 하나가 막 스치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딘가요? 브라질인가 어디에서 무슨 나방 하나만 날아와도 네. 뭐 미국 입장에서 뭐가 바뀐다 이런 나비 식의 효과.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에서는 지금 대부분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페이크다, 일회성이다, 아니면 간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굉장히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지정을 하려고 했던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우리가 이제 맞대응 카드로 하고 있던 것들을 새벽녘에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좀 명분을 갖기가 어려우니 우리도 잠깐 유예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일 정도 일본이 실제 시행을 한다고 예고를 했던 28일까지 계속 누가 먼저 진짜 고양이 먹에 방울을 달 거냐 하는 여부를 네가 먼저 해라라고 지금 계속 이제 추파를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큰 관점에서 봐서는 이미 일본이 실기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3차 규제 품목이 나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일본 입장에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속을 한번 뒤집어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일본은 원래 한 3개 정도의 어떤 소재 품목을 규제를 함으로써 한국한테 일시적인 충격을 좀 주려고 했는데, 한국의 반응이 우리 아까 이렇게 MC님 쓸 줄 몰랐죠. 표현처럼 네. 너무 핫한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고, 뭐 여행객이 30-40% 줄기도 그렇죠. 하고 일회성에 그칠 것만 같은 그 불매 운동들이 사회 문화 운동처럼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어찌됐든 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에다가, 일단 가장 큰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해지거나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가 그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계속 대응이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달 내내 보여주니까 일본에서 적지 않게 당황을 하는 거고, 국제 여론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은근슬쩍 이런 유화책을 뭐 당근처럼 하나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봐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몇 개쯤 던져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 품목에 정해진 것 중에서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것 중에 첫 번째 품목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네. 포토레지스트를 허용을 해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상품을 먼저 수출을 하게끔 허용을 해준 걸까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굳이 의미라고 하면은 네. 3개 품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종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대체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렵기도 했고, 특히 의미를 갖자고 하면 그 뭐 속내야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일 벌어지고 나자마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일본 업계랑 네, 이런 사람들 접촉을 하고 난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단이나 기업단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같이 노력했던 부분이 그래도 결실을 거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뭐 불화수소나 이런 쪽은 오늘 또 장중에도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작은 금액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할 만큼 많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반면에, 레지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먼저 풀어주는 게 한국한테 보이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반갑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금액적인 면과 뭐 이미지적인 면에서 3가지 품목 중에 가장 우리나라 수입 대체 금액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뭐 첫 번째로 등장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일본이 살짝
대외적인 명분 싸움에서 솔직히 밀린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살짝 한 발 빼고 싶긴 한데 음.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네. 그 칼자루 그냥 쓱 집어넣기도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는 어떠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뭐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네네. 그건 조심스럽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반응이 오늘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고요.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놓고 특사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외적으로 얘기하자. 협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품목도 수출 허가를 빨리 내주는 식으로 일본이 용인을 해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일본 기업에 대한 그 강제 그 자산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뭐 미국의 중재 아니더라도 네네. 우리나라가 진짜 대승적인 판단에서 조금은 유예를 해볼게라고 일본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10월달 일왕 뭐 즉위식이라든가 이런데 총리 이상급의 어떤 요인이 가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딱 알면은 윈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를 수출을 했기 때문에 백색 국가제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완벽하게 완전히 유예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죠. 향후 예. 조치를 우리가 하겠다.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발표가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본이 지금 고개를 숙인 거 중에 우리가 주요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게 굉장히 크고요. 방사능 쪽을 바로 계속 옆 건드려서? 나라에서 네. 안 온대 방사능 때문에 이건 굉장히 데미지가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하나에다가 지소미아권을 미국의 무언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철을 하겠다는 식의 의도를 계속 내보낸 거. 이 두 가지가 일본의 오늘 행동을 만든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과정이 오늘 시장에 우리나라 뭐 일본보다 굉장히 높은 그 시장 반응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억누르고 이천을 깨게 만들었던 크게 제가 생각하는 8가지 정도의 악재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의 악재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슈팅이 나온 거고 뭐 개인들밖에 안 샀고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거죠. 그동안 한 100여 포인트 이상 단기에 급락했던 게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약해서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여러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전략이죠. 정부의 전략이고 또 우리는 그런 전략을 좀 따라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 병법을 보면은 네. 뭐 솔직히 이렇게 엄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의 국력을 보면 우리나라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 병법은 미쳐서 대드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이거 미쳤네 이렇게 느끼게 돼야지 얘가 움찔하고 물러나고 야 그만 싸우자 이렇게 될 뿐이지 그냥 수그리면서 만만하게 그냥 대응을 하게 되면 억누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이게 표현이 좀 그렇게 고급 표현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화끈하게 대들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움찔거림을 만든 가장 큰 동력이 아니었나 싶고 그건 뭐 우리 보시는 라이언 투자가님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에부터 출발한 네. 그 진짜 애국적인 마음이 한데 모여서 만든 그나마의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술은 눈에는 눈, 이에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눈에는 네.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눈이 오면 눈으로 가지고 한 발짝 빠지면 우리도 같이 좀 빠져주고 한 발짝 들어오면 우리도 한 발짝 들어가고 뭐 이런 전술로 좀 같이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무분별한 섹터 확장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다고 하는데 또 시청자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테마들이 튄 것 같은데 애국 테마인가요? 경기 부진 속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서인가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거랑 같이 좀 섞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 요새 싶어요. 보면은 애국 테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종목과 섹터가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화장품도 그런 섹터 쪽에 하나로 음. 볼 수 있고 얼마 전부터는 뭐 출산 장려라든가 유아용품 네. 예, 이런 것도 사실 은근히 일본 제품들 많이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대체를 찾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음. 뭐 여성용품이라든가 최근에 또 뭐 그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 수산주들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일본 수산물 대신에 우리 거 쓰자 네, 이런 네. 식으로 됐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지금 이런 기점 이후에 우리나라가 노력해야 될 건 일본이 수출을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중소기업단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국산화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치라도 소홀히 되면 안 돼요. 속도가 또 늦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주가 반응을 보면 일본이 수출한다니까 3개 소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약세였어요. 음. 왜냐하면 지연 가능성이 좀 엿보였거든요. 그러다 후장에 한 종목이 뭐 테스트가 통과됐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급등시키는 영향이 많았는데 일본과의 그런 뭐 비즈니스적인 거는 그대로 복원을 하거나 완만한 관계를 이어가되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기초가 없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대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과 이런 불매 운동으로 저는 맞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순화된 의미지만 국산을 더 애용하고 장려한다는 입장에서 좀 문화 운동이 전개가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주가라는 건 물론 예 급하니까 뭐 끌어올리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30%짜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게 결국은 굉장히 조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칠 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테마주가 뭐예요? 결국은 본래로 돌아간다는 음. 소리거든요. 지금이 적정하고 이 가치가 1년, 2년 있다가도 유지된다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근데 선도 세력이 끌고 올라가고 뒤늦게 붙은 분들한테 분명히 물량을 넘겨주고 그분들이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주가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해당되는 여러 개 섹터의 소위 애국 테마라고 하는 종목들의 어떤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환경은 지금 주가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자극적인 주가 행보에 괜스럽게 좀 따라가시거나 그냥 그런 매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